제것도 돌아갑니까? 야, 이건 돌아가죠. 벌써 돌아가. 야, 돌아가는 거야.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거야. 목사님 오십시오. 발언 했어야죠. 나는 뭐 이럴 때는 발언을 못해요. 아유 뭐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나와야 돼. 안 보여. 우리 여기 자미연이라고 하는 자유목사 미디어 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 교환 목사님들이 오늘 모처럼 시간 내었어요. 우리 워크숍도 좀 하고 한국 교계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지금 한덕수 또 김문수 이재명 뭐 이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가 들어오세요 두 분. 예. 자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큰 이슈가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언론인들로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것인지 참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우리 영종도에까지 와서 이렇게 그 자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이 바로 우리 한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 후보 전강훈 목사님도 이제 출마를 하셔서 우리가 강화문이라고 하는 우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또 어떤 정말 스윙 보터 역할을 하실 것인지 자 이런 것도 참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어쨌든 한덕수, 김문수 자 이 두 분이 굉장한 지금 파워 게임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대담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모였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각자 우리가 지금 10분 정도가 되는데요. 고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한국 방향성에 중요한 지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게 6월 3일 조기 대선이잖아요.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조기 대선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 볼 때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 국민의 합법적인 선거로 당선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저 더불어 터진당이 이런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행위 비상계엄령을 내란 행위로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대통령직을 파면시켰습니다. 또 이들의 이중성을 보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내란죄를 빼고 이런 짓들을 함으로 말도 안 되는 8대0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정말 역사의 큰 오점이고 슬픔인데 이런 주범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우리 6월 3일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 이 대선에 임해야 됩니다. 합당한 투표를 통해서 우리 쪽이 원하는 일꾼이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국민의 열망이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서 합당한 또 우리 쪽에 이 리더자가 세워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일사가고 TV 윤치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돌아가시면서 자기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자, 손을 한번 들고 하시면 예, 우리 성경 뉴스 여태원 목사님이십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시국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거를 윤치한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요즘 혼란스럽고 상당히 난잡하다.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국민보다 자신들의 계산에만 몰두되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으로서. 그래서 우리 여러 사람들 모여서 각자 있는도 얘기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지금 한덕수, 김문수 두 양상희 후보로 인해서 지금 계속 시선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가장 해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저의 개인으로서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이름을 들으면 머리가 숙여날 정도로 각자의 본분의 일을 잘했습니다.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떼었던 사람, 그 다음에 모든 행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에 익숙한 사람, 모든 것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전쟁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상이 문제가 됐고 정치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현재에서도 이전까지 있는 대통령을 몰아내고 탄핵을 한 사람이 세 번째가 되는데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네 번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장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 대통령이 뽑힌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은 가장 이거에 대해서 앞장서고 중심을 서야 되지 않는가. 김문수냐 한덕수냐 이재명이냐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생각이 조금만 생각만 깊이만 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반드시 초연의 결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각자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중심은 좀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현장에서 열심히 뛴 김문수 후보를 저는 개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네. 지금 현재의 그 두 사람 양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 조심스럽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다가? 왜냐하면 저는 지금의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평화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전쟁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 사상관념이 체제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좀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 네. 예? 그분이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안정시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것. 우리 왕 목사님. 아, 예. 왕방송의 왕영근 목사입니다. 세 분을 사회자 목사님께서 거론하시는데 정가원 목사님께서는 시국적 어려운 상황에 어떤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권을 영위하는 데에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체제 속에서의 견제와 균형으로 상권분립을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존의 가치 장애를 해서 제도화로 세계적 우대관계를 돈독히 유지한다면은 이것은 민족 자결주의죠. 그런데 그것을 체제를 구축하는 학설이 자연의 법칙과 원리라는 가제를 안고 정설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제를 안았을 때에 아주 역사적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누가요? 정가원 목사님께서. 예. 그것도 우리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해야 할 분야고 또 한덕수 후보도 특이하게도 공직 생활로 말미암아서 두각을 나타내고 국제사회라든지 또는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소견에 깊이 있게 새겨진 분들입니다. 아주 지적 수준이라든지 전명한 인사로서의 역사적 인물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김문수 후보님입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첫째로 정당의 지지자입니다. 주권이라는 선거 제도로 말미암아서 당선이 된 후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권을 영위하는 데는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야당의 버리산머리 없는 국회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 정부로서 건의자를 세워 건의자를 하여금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김문수 후보자는 여당권의 후보자입니다. 그 건의를 우리는 결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말미암아 국제사회에서 수치를 짜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필히 거론해야 될 것은 이 세 분에 대한 서로가 의논해서 한 분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에 의거해서 단일화를 부르짖는 다음에는 필히 김문수 후보가 정당의 건의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강력히 여기에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모두가 존경하는 크리스찬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초자연이라는 용어를 구사하지만은 이미 우리는 세상사에 자연의 법칙과 원리라는 세상 이치 속에서 대한민국 국군을 영위하는데 국군을 수호하고 우리가 안보 체제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 총책의 책임자로서 역사의 인물로 대두되어야 된다는 사실 강력히 이 자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깊이 있게 정당의 권위자로서 또는 국민이 바라는 바는 이 결의기가 강하고 노동력 제공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은 그 깊이 있는 내용은 노동의 가치와 근로의 미덕입니다. 이 교육은 애정 시대로부터 조마실 서장부터 물산 장려운동으로 주어졌고 이스만 박사가 건국 정신으로 정서감을 유지할 때에 교육적 덕목에 기인되어서 필히 을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가 국군을 영위하였을 때 적용을 싸우라. 우리가 국가의 국법을 쓰는 죽이면은 범죄지만은 적을 죽이면 공헌자라. 이러한 분배성을 가지고 나갈 때 이성 있는 국민으로서 나가기를 바랬던 그 교육을 그대로 수렴한 분이 김문수 후보라고 정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분은 누가 말씀하시죠? 예, 우리 노요한 목사님 네. 방송이 슐저 지저스 지저스 슐저 네. 우리 강화문의 전사입니다. 예. 참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돼서 이 국법법 위반자들, 보안법 위반자들, 이들이 범죄자들이 대통령을 탄해 대통령이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을 권리를 발휘한 것을 탄핵으로 파면을 시켰습니다. 정말 참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새롭게 대통령을 또 조기 대선을 통해 뽑아야 하는 시기에 정말 이 지금 있어서는 안 될 부정선거 속에 당선됐다고 확신이 모든 증거들이 드러나는 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자격 없는 국회의원,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나라를 내각제 개헌으로 이끌어갈, 그것이 야당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이 더불어 터진다고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여당에서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전 국민과 당원들의 힘을 얻어 지지를 받고 당선된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 또 제2의 한덕수 후보가 나왔습니다. 물론 무소속인데, 근데 지금 현재 여당 속에서 보면은 이들이 하는 짓이 확연히 눈에 보입니다. 저들이 정말 친중파가 아닌지, 어떤 상태에서 지금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해놓고 지금 그를 흔들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대통령 후보, 한 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권을 발휘하고 그 당을 이끌어 갑니다. 후보가 되는데 하면. 그런데 지금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흔들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인정을 안 하는 같이 보여요. 이 인간들이 정말 얼마나 화무치 정말 이 나라를 진짜 생각을 하고 이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개헌전을 내각제로 개헌하기 위해서 지금 엉뚱하지는 않지만은 새로운 또 무소속이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지 않은지 참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한덕수 전 총리가 훌륭하신 분이고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한민국에 처한 이 상황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저들과 정말 종북 주사파들과 저 좌파들, 진보는 우리 보수에도 있고 어디나 있습니다. 저들을 진보로 불러서는 안 돼요. 좌파들이지. 심하게 하면 빨갱이들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같이 함께 손을 잡게 나가는지 정말 참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들과 싸울 수 있는 진정한 투쟁력을 갖춘 그런 김문수 후보를 저 개인적으로는 지지합니다. 우리가 입을 맞춘 것은 아닌데 정말 어제 오늘로서 이 한덕수, 김문수 두 사람 중에 참 갈등이 지금 고조가 되고 수치상으로는 이제 한덕수 후보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국민들 앞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뭐 아마 목사 세계라서 그랬는지 이 김문수 저 후보를 더 내세워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들리는데요. 아마 이건 내각제 의심을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도 있는데 참 우리가 대화를 더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또 저기 길갈 제자교회 TV 오진식 목사입니다. 예, 길갈 기도의 예. 저는 그 자유통일당 당원이기도 하고 우리 광화문 대국본에서 대한민국 바로 살리기 운동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언 이후 거의 5개월 동안 거의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광화문 애국 운동에 국민 저항 운동에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의 그 기점이 자유통일이잖아요. 제가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 가면은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남북 통일, 평화 통일, 자유 통일이 다 있는데 딱 유일하게 문재인만 그 이 통일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중심으로 자유, 평화, 통일을 하자고는 그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이 건국을 부정하는 사람, 4.3 사태, 5.18 사태, 베트남 전쟁 이런 것에서 보면 그 뿌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방한국가 세력을 척결하자.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몽운동이 윤의견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보지 않는 상태도 지금 계속 서초에는 지금 엄청난 젊은이들이 우리가 운동하지 않는 상태에도 젊은이들이 계속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이 지금 이제 제도권에 있는 그 우리 우파 쪽이라 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그 후보와 대통령 후보와 또 우리 국무총리로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있었던 한덕수 대통령 후보도 이제 무소속 후보로 좀 나와서 경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그 격렬한 그 대선 후보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후단력이라고 그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이제 굉장히 격렬하게 막 싸우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극적인 그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이제 노무현 후보가 돼서 이해창을 꺾었거든요. 저는 그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귀한 소중한 자원이 두 사람 다 장점이 있으니까 한덕수 후보는 대미 통상 외교 부분에 정말 탁월한 전문가고 우리 김문수 후보는 입법부에서도 오래 계셨고 또 행정부에서도 정말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중이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사람의 시너지와 우리 자유통일당의 정강 정책 140개가 잘 이렇게 우리가 누구 편을 들기보다는 그 우리의 자유통일당이 통일을 비전을 잘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선택될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이 시너지를 잘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그 연이어서 말씀드리면요, 두 후보의 아쉬운 점이 뭐냐면 둘 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 계엄령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반대 입장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김문수나 한덕수나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정말 우리가 강한 리더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다시 윤석열 어게인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자의 후보가 우리는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 두 분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약합니다.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한덕수 후보는 우리가 알기로 정말 그 행정을 뭐 수십 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으로서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목회자 입장으로서 볼 때에 아주 신앙이 깊은 가문이더라고요. 교회도 설립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한 아주 그 감동적 은혜를 그런 믿음의 가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 밝히세요. 뭘? 대통령직을 대통령 직선제를 원할 것인가? 내각제를 원하실까? 네? 저 분단적인 상황에서는 내각제가 대한민국을 말아먹습니다. 이 내각제 세력에 의해서 지금 한덕수는 횡설하고 있습니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한덕수 후보는 빨리 사퇴를 하시고 김문수를 밀어주는 것이 그나마 저 더불어 터지라면서 얼마나 한맺히고 고통과 아픔을 국무총리 때 당하셨습니까? 그걸 풀으셔야죠. 예?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저들의 정체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덕수 후보자라면 예? 대통령 직선제로도 마음의 김문수도 다 안 되지만 분명한 이 체제 전쟁에서 연방제로 가고 공산화되고 사회주의 갈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앞에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이 큰 분이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는 김문수 후보라면 우리 한덕수 대표님이 김문수 후보님과 손을 잡고 이 나라를 구해 주시는 그런 결단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예. 아주 열변인데 우리 이 내각제 이야기가 또 두 분 나왔는데요. 그 저 건성동, 건영세 이런 분들도 이제 좀 친중 그리고 내각제라는 그 주장이 좀 있는가 봐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럼요. 예. 좀 그리고 연장하는 이제 것이 또 한덕수가 탄핵을 과거에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김문수를 좀 도외시하는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죠? 지금까지 봐서는 우리 사회자 목사님 말씀처럼 예. 김문수를 지금 왕따시키고 예. 배제시키는 그런 분위기로 저 내각제 세력에 의해서 좀 이런 상황으로 예. 가고 있는 그게 것으로 확실히 염려가 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 이 교수님이 좀 오셔서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시죠. 예, 우리 이주천 교수님은 이주천 TV인데요. 이제 그 우리 공화당 쪽에서 오셔서 국회의원 후보까지 나오셨던 교수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한 말씀 하시고 저는 이번에 저쪽으로 보시죠. 한덕수가 나온 것은 지금 6월 3일 한 달만이지 않습니까? 예.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 경제 문제도 많고 그 트럼프하고 이제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한 달을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 탄핵을 당하는 입장, 대통령 탄핵을 당하시면 그 설거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어떤 책임감이 있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데에서는 솔직하게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공무원 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공무원을 너무 한 사람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더를 문재인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또 우파가 하라는 대로 하고 좌파가 좌파를 하라고 하면 완전히 로봇 꼭두각시처럼 살아왔거든요. 월급을 받고 기계처럼 생활해 왔습니다. 근데 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국 혼이. 자연 그리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마 실망을 하고 한동훈한테 실망을 해서 아마 욱하는 게 내가 뭐 당신보다 못해 해가지고 아마 욱하는 심정으로 튀어나온 것 같은데 지금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는 지금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 정치하고 사업은 다릅니다, 이게. 그렇지. 예. 그것을 검사들이 법으로 정치를 하자 해가지고 어렵게 됐고 행정 관료가 정치를 하자면 정치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좌파 정치인들, 386 정치인들 더불어민주당과의 대결하는데 과연
한덕수 총리가 책임자냐? 물론 이은 잘하죠. 근데 한국 정치라는 거는 반국가 세력 척결이 국가적인 과제란 말입니다. 12.3 계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하고 나는 일 잘하네 하고 이명박처럼 하루 5시 일어나가지고 12시까지 일한다 해서 촛불 세리고 와 들었을 때 아이쿠야 항복하는 그런 모습을 재탕이 될까 지금 겁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한덕수와 이재명 또 이제 김문수와 이재명 붙어도 한덕수가 지금 월등히 점수가 여론이 더 높은 게 나온단 말이죠. 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여기 목사님들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김문수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여론이 더 앞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요? 그게 이제 윤석열이 추미애하고 청와대 이제 이렇게 박치기하면서 욱하는 그런 바람심이 여론을 타면서 와 윤석열 노래 부르면서 조중동이 떠받치고 해서 지금 여론 매니플레이션이 만들어졌거든요 후보가. 근데 한덕수는 왜 그러느냐? 전화가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서 당신 대통령 출마할 겁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바람으로 된 건데 그것이 이제 언론 플레이가 되면서 내가 영어를 잘하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내가 트럼프가 시작한 반세 동맹에서 내가 책임자라는 것이 언론 플레이식으로 해가지고 고무풍선처럼 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김문수 당신은 영어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거시 메가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 한동훈 지지하는 아줌마들도 가보니까 하버드 대학도 영어 잘하네? 수준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보다도 김문수는 윤 대통령 파다, 탄핵 찬성 파다 하는 것에 여론에 몰려가지고 국힘당 안에서도 그분을 김문수를 좀 싫어하는 예.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철수 이 간철수도 지금 사과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한동훈도 이제 당선자들 협의를 모였는데 참석을 안 해버렸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오히려 밀리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것이 대통령 후보 김문수는 참 억울하지 않는가. 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예. 제가 예. 답을 해보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지금 정부의 여당으로서 국힘이 자기들이 헌신의 가치를 짜냈답니다. 약간의 손색이 있어도 인간관계는 당론에 의하고 선거에 의해서 그분을 하여금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위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순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주적과 적국으로서의 소련 파병으로 그 죽어가면서 실전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이거든요. 그 정보거든요. 우리 이 휴전선은 준전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농도적으로 보면은 또 침략이 오지 않더라도 국군을 영위할 수 있는 국군 수위에 국방을 틀더니 국군 그 통수권자로서의 권위가 몇 두드럽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의 위용이고 그렇게 함으로나요 북한도 자제가 되는 거고 우리 한미일 군사 공조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평화 공존의 모든 그 공조의 역할이 신의가 있어 두터워지는 자유방어가와 그러므로 이런 순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도리고 자기들 당원으로서 또는 당직으로서 도리고 순리다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영위하는 데는 내가 손색 인격적으로 좀 피해가더라도 헌신을 그 기록적인 인물로 대두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김문수가 우리 여기서 다 이렇게 찬성을 하는 편인데 한덕수 말고 김문수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재명을 이길 가능성이 한덕수보다 커질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국민들이 이제 중도파라든지 원하는 제일 우려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는 우리 광화문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힘을 합쳐야 돼요. 정강원 목사님이 왜 대통령 맞아요. 후보를 나으시는지 그 속뜻을 알아야 돼요. 정말 뭐 대통령 자리가 탐나서 그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나왔다고 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들 국민들이. 김문수가 됐든 한덕수가 됐든 어느 사람이 됐든 간에 우리는 다 한쪽으로 힘을 모아야 되겠죠. 그러나
정강원 목사님과 우리 강화문 국민 세력에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김문수가 강화문 세력과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한덕수가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어느 분이 후보가 돼도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함께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참 있는데 그 우리 전광 목사님이 출마하신 경우에 자신의 공약을 받아주는 사람을 이재명이라도 나는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든지 김문수든지 어느 쪽이 우리가 배팅을 해가지고 자유통일당의 공약을 받아주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럼 정강원 목사님이 어느 쪽을 한 평만 들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극히 조작된 거예요. 아직 부분적인 예. 조사. 그건 절대 믿을 수 조작돼 없어요. 있다. 일단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때나 그 윤석열 대통령 때 보면 드러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3%,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0.7%인데 실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최소 10%에서 15% 정도의 압승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금방 우리 자유통일당 정강원 목사님의 정강 정책이 지금 이제 우리 정책이 개헌이 이번에 화두가 됐는데 이제 우리 자유통일당은 상원 양원제로 개헌하자, 미국식으로 개헌하자고 지금 그 한덕수 총리 전 후보는 현 후보는 아마 내각제 개헌을 하자 이런 상태고 김문수 후보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토론을 두 분이 아직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좀 감정 싸움을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반 이명파잖아요. 우리 자유통일당이나 우리 한덕수 후보나 우리 김문수 후보나 그래서 이 선거 공학적으로 막 주도권 사오려고 막 서로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다 반 이재명의 소중한 장본이고 우리 자유통일당도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강 정책 중에 이제 보면 헌법재판소 폐쇄, 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예. 공수처 해체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살펴봐서 정책 정당으로서 이렇게 그것을 또 언젠가 또 같이 해서 예, 공동 정부 우리가 한 축을 맡아서 막 우리 광화문에 이 세력이 굉장히 큰 중심축이 되어줘야 보수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광훈 목사님 지금 정강 정책 이런 거를 지금 뭐 100개를 하신다 해가지고 절반 정도 발표를 했잖아요. 40개. 예, 40개인가 발표를 했는데 전 목사님의 그 정책과 가까운 사람을 이제 밀어주면은 얼마만큼 효과가 되는지 이제 11일이면은 내일 모레면은 사실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아주 급한 시간인데 우리가 여기 말씀하는 것은 전 목사님의 시너지 효과, 그 스윙 보터 그게 얼마만큼 영향을 발휘할지 그것도 하나의 큰 관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마디 더 하고요. 제가 까먹어서 그러는데 기호 2번을 김문수 후보가 할 것인지 한덕수 후보가 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게 만약에 나중에 선거 시한이 지나서 입후보할 때 한덕수 후보가 기호 2번에 안 되면은 이제 기호 2번에 후보가 되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 단일화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으로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5월 10일이 그때는 누구든지 단일화해서 기호 2번을 받아야 되는 게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는 기간이에요. 무조건 이게 오늘 김문수 후보가 이게 선거운동을 일정을 다 중단했더라고요. 포항 갔다가 지금 죽도시장 갔다가 경주에 갔다가 지금 다 취소해서 지금 워낙 압박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이걸 극국적으로 이걸 잘 이렇게 우리 한덕수 후보 팀과 그 세력하고 반 이재명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재명이가 5월달에 선거 무효해서 기호 1번을 못 나오는 게 제일 좋고 그렇게 안 될 경우를 해서 우리 가장 좋은 그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그 단일화가 어쨌든 뭐 원래 그 정치 세계는 죽기 살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딱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딱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며칠 한 주간 사이에 한 10여일 사이에 잘 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또 아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니, 부분에 지금 저 그 말씀하실 중요한 꼭 하실 그 말씀 아니, 있으면 꼭 그냥 빠지는 1분씩만 드릴게요. 빠져 있는 게 예. 핵심 엑기스인데 12.3 계엄 비상계엄의 핵심이 두 가지 중에 반국가세를 체크하겠다는 거 문제하고 둘째는 부정선거 문제거든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김문수 할아버지라도 안 돼요. 그러면 부정선거 문제라든가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이 이재명, 김문수, 한덕수가 부정선거와 사전투표 문제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니까 한덕수는 말을 안 하는 개념이 거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조금이라도 예, 말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고. 예. 예. 이재명은 뭐, 예. 이 선거가 왜 합니다. 왜 좋노? 예. 왜 좋노? 이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 말씀 안 하셨던 분이 한 1분만 좀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예. 이주철 교수님의 말씀이 제가 이제 방금 드리려던 말씀이에요. 지금 순간에 부정선거를 빼놓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정말 우리 황교안 대표 같은 그분도 무슨 대통령에 나오신다고 했지만은 그분의 그 저희를 또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국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고 온전히 이 선거를 바로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출마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제가- 이 국민들이 함께 이 부정선거를 이제는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의심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인데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밝히는 후보, 또 강화문 국민들과 함께하는 후보, 예. 이분들이만을 국민적인 열광 속에서 당선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허약하냐면 단일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걸 갖고 내일 선거를 한다고 그래요. 투표를 한대요. 야 이놈들아, 당연히 단일화를 해야 되지. 네? 이것은 김문수를 좀 제외하고 출하시키려고 하는 이런 내각제 그 세력에 의한 그 공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누굴 지지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지지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 정가원 목사님을 지지하고 함께하고 연대하는 그 선언을 하는 분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김문수도 그렇고 한덕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데 특히 우리 김문수 후보는 수년 동안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함께하고 맞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허약한 모습 꿋꿋하게 서서 저 탄핵 세력 앞에 절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는데 그 의지가 강한 분이라면 정가원 목사님께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지 지금 이걸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부정선거인데 많은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부정선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방법론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결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자, 그 해결 방법이 뭐야? 그게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천만 조직입니다. 국민이 저항골을 뭉쳐졌을 때에 저 부정거 선거 세력들 벌벌 떨고 이 부정선거를 막아낼 수 확률이 가장 높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자유파 모든 국민들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국민의 저항곡으로 모여 주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후보자를 세우고 우리가 걱정하는 부정선거를 막아내보내서 예. 우리가 6월 3일날 대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저 시간상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감사하고
우리 정강훈 목사님 그 자유통일당 우리 태극기 강화문 세력 자 이것은 어느 만큼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냐 옛날에 70만 표를 전 목사님이 사실 증거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토론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것을 이 시간에 다 넣기로는 그렇고 마지막 우리 또 1분간 발언 좀 필요한 분이 우리 여태원 우리 목사님. 네, 성경뉴스 여태원인데요. 여러분들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의 특별한 모임은 자미연 자유 미디어 언론 연합회 오늘 모였습니다. 이건 공정적인 그 전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거든요. 의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시고 잘 판단하시고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양한 의견에 공존됩니다. 또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양측이 어떤 길을 택하든 본질적인 질문을 남는데 과연 국민은 그 선택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두 분은 한덕수 그 다음에 김문수 두 분은 개인과 정당의 욕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의 복지만이 해결한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적과 조직을 세우는 생각보다 국민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건져낸다는 생각만 여러분이 봐서 바로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판단은요 어느 누구가 할 것인가 바로 나올 겁니다. 이것이 오늘 자유민주연합에서 우리가 미디어에서 이거를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찍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주권이 누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은 6월 3일 날 꼭 귀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마디 제가 마지막 발표를 하자면은요 우리 이번에 김문수가 된 것은 2대2 구조로 탄핵 찬성파냐 찬성파냐 반대파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탄핵 반대파가 사실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56대 33이죠? 34 예, 이렇게 해서 13% 차이로 승리를 탄핵 반대파가 이 승리해가지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강화문에서 엄동설한 3개월 4개월 동안에 죽도록 싸워서 50%까지 계몽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김문수가 되어진 것은 이 탄핵을 이 반대 찬성하는 것을 우리가 사과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고 이것을 분리시켜 버리는 이런 국힘당의 세력들이 아무리 뭐 건영세라든지 건성동이 그렇게 탄핵을 찬성을 했다 할지라도 김문수가 올라온 것이 정당성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런 탄핵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이 기회가 우리가 다시 한번 힘만 모으고 또 저쪽에 있는 이낙연이나 이런 빅텐트가 하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내부 총질을 하고 또 분열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마지막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꼭 하고 싶은 분 1분 있으면 하시고 우리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정강훈 목사님의 그 이재명도 자기 공천 되겠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는데 그저 좋다 너 공약 좋다 왜 강화문 세력이 결집력이 좋기 때문에 그 표를 내가 몰아보겠다 이것이 공약이 아니고 공약을 받아들이면은 지금으로부터 그것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민주 체제를 말하면 아무리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햇볕 정책으로 정서가 유린됐지만 아직까지 이승만 박사의 건국 정신으로 정성한 게 숭고한 민족의 이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강행되면은 지금으로부터 그 자들이 간첩죄니 뭐 자기들이 범죄라 범죄. 그러니까 그 자들 빠져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로서의 목양 정신에 의한 또는 사회적 지도자로서 내 이 공약을 받으려면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 전향 관계. 막 이런 의미 부여를 우리가 이 국민들이 오늘로 통해 가지고 이해하고
덕스러운 인간미를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자매연 모임에 참석을 해서 영종도까지 와서 이런 그 좋은 깊은 말씀들을 고민들을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은 참 이렇게 전 목사님 말씀도 나왔고 그리고 우리 김문수가 성경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리 목사님들 또 기독교적인 데서는 한덕수도 좋지만은 아마 이런 분들로 이렇게 의견이 좀 모아진 것으로 느껴집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우리 약속 시간을 다 되었으니까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눌러주세요. 아이고, 나. 전기 나간 거 아니야 혹시? 배터리 나가는 거. 끈 거요? 배터리가 나가서 아예 중간에 꺼져. 여기 그거는 이거 제 건 안 끝내. 빌리세요. 다 녹화된 거.